우리 손문선 아나운서가 그렇게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셔서 일이 무너지어 내렸다라고 하면 이제 나의 고백이 됩니다. 저기 머리에 피를 흘리고 계신데 괜찮으세요? 아무튼 근데 그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 마음이 약한 남자들, 오늘은요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오늘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아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술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술을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술 그 자체. 술 자체? 네, 그냥 술 그 자체인 거예요. 아니, 술 많이 드시나 봐요. 저는 1년 368일을 마셨어요. 아 진짜요? 사흘은 뭡니까? 그건 이제 2박 3일 동안 쉬지 않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 날에 매일 마시는 게 되는구나. 아니라 네. 그냥 오늘 낮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밤으로 이어지잖아. 밤새 마셔. 아침까지 마셔. 다음날 점심에 또 마시고 있어. 네. 뭐 이런 거. 논스톱. 우리 얘기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무슨 우리 얘기예요? 왜 갑자기 끌어들이고. 놀러가서 한번 그렇게 먹은 것 같은데. 전 아닙니다. 라고 발을 빼고 있지만, 자, 이렇게 이제 술은 뭐 사실 우리와 너무 이제 친한 친구긴 한데, 이분의 얘기는 사실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삶의 애환이 녹아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우선 좀 사연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왜 사는지 몰라서 술만 먹고 사는 미혼남입니다. 처음부터 전 이러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나와서 번듯한 직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직이어서 술자리가 많았고, 그러면서 술이 늘면서 스트레스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영업이 없는 날도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나 자신을 발견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적하기 시작하더군요. 술 주정도 늘어서 주정뱅이다 뭐다 하니까 자꾸 들으니까 화가 났고, 자연스레 그런 말이 듣기 싫어서 혼술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소주 2병은 무조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해서 가족들과 싸우고, 친구들과 싸우고, 직장 동료들과 싸우고, 3년 만난 여친과도 싸우다 못해서 헤어졌습니다.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안 좋은 일은 꼭 힘들 때 더 오죠. 음주운전까지 걸렸습니다. 영업직인데 회사에선 징계 먹고 매근직으로 전환을 꺼려하고, 화가 나서 제가 먼저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몇 달 전에 이제 본가로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요. 엄마의 잔소리가 더 스트레스더라고요. 결국 술에 손을 대고 눈치 보여서 술을 방에 숨겨놓고 마셨는데, 안 걸릴 수가 있나요? 잔소리, 술, 잔소리, 술. 무한 반복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연히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분명 한때 말쑥한 모습의 회사원이었는데 지금은 지저분한 추리닝 입은 동네 술 주정뱅이 하나가 서 있더군요. 코로나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심적으로 더욱 위축되고 초라하고 너무 답답해서 사연 띄워봅니다 라고 주셨는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요? 위로가 아니라 약간 빡치는데 조금? 근데 일단은 이분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아니 영업이니까 영업직 가면 당연히 회사의 컨디션이니 뭐니 박스로 있고 나가서 먹는 게 일이잖아요. 사람들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술을 먹게 된 과정은 좀 이해가 가고 좀 안 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음주운전에서 좀 딱 그냥 이거는 노답이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큰일 납니다. 진짜. 음주운전은 이제 사실 또 다른 얘기인데요. 완전 다른 카테고리지. 다른 그죠? 카테고리예요. 네. 왜냐면 술 먹고 운전대 잡았다는 건 이건 사실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요즘 힘들죠. 힘들어요. 네. 이게 회사 영업직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에 회사 영업직이 딱 들어가서 말술이야, 술 잘 먹어. 그러면 회사에서 막 각광을 받아. 야, 너 대단하다, 너 일 잘한다, 너 정말 클 거야.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꽐라가 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 못하네, 얘는 믿을만하지 않네. 이렇게 완전히 자기의 평가가 완전히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업직에서 술을 먹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중독이라고 봐야죠. 중독이죠. 네, 명확한 중독입니다. 아무튼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한 원장님이 보시기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치료 필요하죠. 해야 돼요? 네. 당연하지. 일단 이분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장 술 끊으세요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못해서 안 하는 거지, 안 해서 안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일단은 술 끊으려면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명확하게 우선 봐야 돼요. 내가 알코올 중독이구나. 내가 지금 알코올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지금 마침 다행히 아까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약간의 자각에 이제 길에 들어섰다면 이걸 잘 땡겨가지고
내가 정말 이제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걸 자기가 확실하게 깨닫고 끊으려고 하는 의지가 먼저 생겨야 되고. 매일 아침 거울은 볼 텐데 이 사람. 매일 아침에 거울 보고 네. 맨날 생각해야지.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근데 사연을 보내실 정도였으면 일단 뭔가 큰 자각을 했다. 깨달음을 그렇지. 얻었을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저는 그걸 기회로 보는데 다만 술을 끊고 싶어도 이제 못 끊는 사람들이 약간 중독 센터, 재활 센터 이런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분은 그럼 약간 그런 거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혼자 할 수 있는 단계인지 이런 거 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명확하게 술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기가 먼저 술을 끊으려는 노력을 하겠죠. 근데 안 된다. 자, 그때부터는 바로 이제 치료 세팅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하려고 했을 때 안 됐을 때. 안 됐다라고 하면 가차없이 나 혼자 술을 끊어보겠다라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당장 이제 뭐 재활센터에 오든지, 그러니까 요즘은 뭐 국가에서 하는 이런 그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데 그런 데들이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상담 다 해주고 담당 딱딱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확인해주고 다 건강 챙겨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등록을 하던가 아니면 병원 와가지고 상담을 하던가 해서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꼭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술을 자주 마실 때 이번 주에는 한 번만 먹어야지. 이제 이번 주에 진짜 쉬어야지. 이러고 있다가 막 또 마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하물며 지금 이 정도까지 왔는데 한 번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매뉴얼적인 삶? 그렇죠. 살았던 분인데 지금 그걸 다 잃어버린 상태야. 다 잃었지. 다 잃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 뭐 취직도 안 된다 그래. 그러면 이분이 과연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 술을 끊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면은 루틴이라는 게 있으니까 스스로의 의지로도 어느 정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아닌 상황이니까. 거의 매장 분위기잖아 스스로. 네, 셀프 매장이잖아요, 네. 지금. 이런 분들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뭐 센터로 들어가신다든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러면서 좀 몸과 마음과 뭐 이런 걸 좀 추스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다시 맞아요. 직장을 알아본다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상황으로는 진짜 뭐 치료가 잘 되기가 되게 불리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되게 지금 김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술을 좀 자주 먹다가 사실은 이제 딱 줄일 수 있었던 게 사실 일 때문이긴 하거든요. 일이 프리랜서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 있고 수요일 있고 금요일 있다 그러면 화 먹으면 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월요일 날 술을 무조건 마실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매일 있으니까 바빠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분도 사실은 뭔가 세팅값이 딱 이렇게 뭐 일이든 뭐든 있으면 더 쉬울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우리 손문선 아나운서가 그렇게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셔서 일이 무너지게 내렸다라고 하면 이제 나의 고객이 되는 거죠. 환자도 아니고 고객. 고객 하나 잃으셨어요. 네. 아우 아까워. 하여튼 중독이라는 걸 스스로 좀 알고 그런 것들을 좀 내가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생활하면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 자기가 내가 중독에 빠졌다를 나 스스로 자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변. 나한테 나 혹시 중독 같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다른 사람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어보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 실제로 그렇지. 맨날 술 먹는 그런 동료들 아무한테나 물어보면 그런 동료들 우리한테 물어보면 아니? 야 너 너무 정상이야. 네가 중독이면 나 이미 지금 야 지금 나 지금 꽃상을 타고 지금 가고 있어 막 이럴 거야. 아니 저 세상이야 임마.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이 내가 알코올 중독이면 나랑 같이 먹는 사람들도 다 알코올 중독이게 맞아요. 다 알코올 중독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응급실 한번 실려간 적이 있는데 학술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학술회. 학술회. 술을 공부하는 모임. 아우 아름답다. 모임인데 보통 학술회와 좀 다르네요. 그렇죠. 보통 학술애들도 술 많이 먹긴 하는데 좀 그렇지. 심하게 먹을 것 심하게 같아요. 먹죠. 네. 그 테마를 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위스키다. 다음에는 뭐 진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일본 그냥은 안 위스키. 먹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네. 쫙 쌓아놓고 이제 처음에 테이스팅을 또 시작을 해서 테이스팅이란 말이 왜 이렇게 웃기지? 테이스팅 한두 잔 시작해서 서로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네. 이 위스키는 어떻네. 오, 이것은 입에 분수처럼 향이 퍼지네. 와, 이것은 스코틀랜드의 그 미풍이 불어와.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안주가 나오고 이제 얘기 다들 술 먹고 이제 야구리 가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네네네. 딱 얘기하다 이제 완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근데 너무 이제 봉인이 해제가 돼갖고 술 먹고 마지막 기억나는 건 2차를 가갖고 음악 술집 가서 메탈리카 노래에 맞춰서 헤드뱅잉하고 여기까지 기억이 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가 툭툭툭 이렇게 쳐. 딱 봤는데 이제 내가 길거리에 앉아있고 지나가던 행인 둘이 저기 머리에 피를 흘리고 계신데 괜찮으세요?
뭐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분들이 경찰차를 불러줬는데 경찰에서 또 앰뷸런스를 불러줬어. 그래서 이제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쨌든 앰뷸런스 타고 가갖고 이제 거기서 응급실에서 이제 꼬맸죠. 여기를 쫙 꼬맸어. 아무튼 근데 그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16명이 술을 마셨거든요. 네. 아무도 그 단 한 명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해. 아무도 그럴 수 있어. 다들 정신을 차려보니 길바닥이었다. 다들. 이게 원래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벌어지는 거냐면 블랙아웃은 이렇게 술의 절대적인 농도 때문에 벌어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알코올 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 단기 기억장애, 이 블랙아웃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빨리 마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총량보다는. 그러니까 네. 천천히 마셔서 총량이 살살 올라가면 그래 맞아. 훨씬 더 많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블랙아웃 맞아. 블랙아웃이 안 되려면은 천천히 먹든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숙취 해소제 미리 먹든가 그치, 뭐 우유 물. 먹든가 뭐 물 기타 먹고. 등등 각자 또 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이 또 있어요. 맞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내가 나 술만 먹으면 자꾸 블랙아웃 돼 이런 거는 막 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가 너무 빨리 먹어서 그런 거구나. 막 달린 거지 그냥. 달려서. 달려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조금 약이랑 상관없이 일단 천천히. 그렇죠. 어쨌든 빨리 마시는 거 이런 건 좀 지양하시고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달리 예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각하고 주변 반응을 가볍게 듣지 않고 잘 주의 기울여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좀 더 사랑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뭐든지 즐길 수 있을 만큼만 좀 드시고 나 자신을 좀 더 사랑하실 수 있는 만큼만 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